안녕하세요. 러브스토리입니다. 오늘은 1983년 봄 대학 도서관에서 만나 사랑했지만 시대의 아픔 속에서 헤어져야 했던 두 사람의 애틋한 첫사랑 이야기를 소개해드립니다. 사연은 익명으로 개인정보는 모두 비공개 처리하였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올해 63살인 미선 씨는 남편을 7년 전 먼저 보내고 지금은 두 자녀와 손녀를 둔 할머니로 살고 있습니다. 며칠 전 손녀가 명문대 국문학과에 합격했습니다. 미선 씨의 전공과 같았습니다. 손녀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대학 생활 어땠어요? 미선 씨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시절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미선 씨는 오래된 서랍을 열었습니다. 먼지가 쌓인 상자 속에서 낡은 학생증이 나왔습니다. 서울대학교 국문학과 82학번 박미선, 사진 속 21살의 미선 씨가 수줍게 웃고 있었습니다. 짧은 단발머리에 흰 블라우스를 입은 모습이었습니다. 미선 씨는 학생증을 손으로 쓰다듬었습니다. 그 순간 한 남자의 얼굴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준호 씨, 김준호. 40년이 넘은 세월이 흘렀지만 그 이름만큼은 평생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미선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때는 1983년 3월이었습니다. 서울 관악구 대학가는 새 학기를 맞아 활기가 넘쳤습니다. 미선 씨는 21살 국문학과 2학년이었습니다. 부산에서 올라와 신림동 하숙집에서 지냈습니다. 그날은 시험 준비로 도서관 3층 열람실에 갔던 날이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한국 현대문학사 책을 펼쳤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누군가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짧게 자른 머리, 검은 테 안경을 낀 남학생이었습니다. 회색 점퍼를 입고 두꺼운 책을 펼쳐놓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남학생이 갑자기 고개를 들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미선 씨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미선 씨가 남학생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남학생이 깜짝 놀라 고개를 숙였고 미선 씨도 얼른 책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왜 그랬는지 미선 씨도 몰랐습니다. 그날 이후 미선 씨는 자주 도서관에 갔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남학생은 항상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남학생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볼펜 좀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여기요. 미선 씨가 볼펜을 건넸습니다. 남학생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순간 미선 씨의 심장이 이상하게 뛰었습니다. 며칠 뒤 남학생이 볼펜을 돌려주며 작은 봉지를 내밀었습니다. 딸기맛 사탕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박미선이에요. 저는 김준호예요. 사회학과 3학년이고요. 그날부터 두 사람은 자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전공 이야기, 수업 이야기, 좋아하는 책 이야기. 어느 토요일 오후 준호 씨가 물었습니다. 미선 씨, 시험도 끝났는데 시간 있으면 커피 한잔 할래요? 미선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학교 앞 낭만 다방으로 갔습니다. 담배 연기가 자욱했고 라디오에서 이미자의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구석자리에 마주 앉아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고향 이야기, 가족 이야기, 꿈 이야기.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창밖이 어두워졌습니다. 준호 씨가 미선 씨를 하숙집까지 바래다 주었습니다. 미선 씨는 이상하게 행복했습니다. 5월이 되었습니다. 교정은 실록으로 푸르렀고 두 사람의 마음도 함께 자라고 있었습니다. 미선 씨와 준호 씨는 이제 매일 만나고 있었습니다. 도서관에서 공부를 마치면 함께 다방에 가거나
교정을 산책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두 사람은 학교 뒤편 야산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날씨가 정말 좋았습니다. 햇살이 따사롭고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습니다. 준호 씨가 가방에서 카세트 테이프를 꺼냈습니다. 조용필 테이프였습니다. 혹시 조용필의 꿈 들어봤어요? 제가 워크맨 가지고 있는데 같이 들을래요? 준호 씨가 손이 워크맨을 꺼내 카세트 테이프를 넣고 이어폰을 두 개로 나눴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귀에, 하나는 미선 씨에게 건넸습니다. 이렇게 하면 둘이 같이 들을 수 있어요. 미선 씨가 이어폰을 귀에 꽂자 준호 씨가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조용필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한 송이 꿈을 그대 가슴에 심어주고. 아름다운 멜로디였습니다. 두 사람은 벤치에 나란히 앉아 음악을 들었습니다. 미선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음악이, 봄바람이, 햇살이, 그리고 준호 씨의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이상하게 행복했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노래가 끝나갈 무렵 미선 씨는 눈을 떴습니다. 준호 씨가 미선 씨를 보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눈빛이었습니다. 좋아요? 네. 정말 좋아요. 아름다운 노래네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준호 씨가 조심스럽게 미선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선 씨는 깜짝 놀랐지만 손을 떼지 않았습니다. 준호 씨의 손이 따뜻했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새소리만 들렸습니다. 미선 씨, 준호 씨가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네. 미선 씨도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나, 미선 씨 좋아해요.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미선 씨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준호 씨가 계속 말했습니다. 처음 봤을 때부터 계속 생각났어요. 도서관 갈 때마다 미선 씨가 있을까 기대하고 미선 씨가 안 오는 날은 하루 종일 기분이 안 좋았어요. 미선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나도. 미선 씨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도 그랬어요. 매일 준호 씨를 기다렸어요. 진심이었습니다. 준호 씨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말요? 네. 정말이에요. 준호 씨가 미선 씨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그럼 우리 사귀는 거예요? 미선 씨가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준호 씨가 기뻐했습니다. 고마워요, 미선 씨. 정말 고마워요. 행복하게 해줄게요. 두 사람은 오랫동안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그 순간을 두 사람은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연인이 되었습니다. 그해 여름 두 사람은 매일 만났습니다. 방학이 되었지만 미선 씨는 서울에 남았습니다. 준호 씨와 함께 있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준호 씨가 말했습니다. 미선아, 명동 가자. 어느새 두 사람은 반말을 쓰고 있었습니다. 명동 거리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젊은이들이 청바지에 티셔츠를 입고 활보했고 유행가가 거리 곳곳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준호 씨가 미선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레코드 가게, 극장, 분식집을 지나 롯데리아로 갔습니다. 배고프지? 응. 햄버거 먹자. 자리에 앉아 햄버거를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미선아, 졸업하면 뭐 하고 싶어? 선생님이 되고 싶어? 너는? 나는 대학원 가서 사회학 공부를 더 하고 싶어? 저녁이 되자 두 사람은 남산으로 갔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눈부셨습니다. 수많은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준호 씨가 미선 씨를 안았습니다. 미선아, 난 정말 너를 사랑해. 나도 사랑해, 준호야.
준호 씨가 미선 씨의 이마에 입맞춤했습니다. 미선 씨는 그 순간을 영원히 기억하고 싶었습니다. 준호 씨가 말했습니다. 미선아, 나 졸업하고 대학원 가면 그때 우리 결혼하자. 미선 씨는 눈물이 났습니다. 행복해서 나는 눈물이었습니다. 나도 그러고 싶어. 두 사람은 약속했습니다. 졸업 후 결혼하기로, 함께 행복하게 살기로. 9월이 되었습니다. 새 학기가 시작되었지만 대학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학생 시위가 잦아졌고 경찰이 교정을 감시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준호 씨가 늦게 나타났습니다. 얼굴이 어두워 보였습니다. 왜 그래? 준호 씨가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미선아, 나 서클 활동 하나 시작했어. 사회문제연구 서클이야. 미선 씨는 불안했습니다. 그 시절 그런 서클들은 위험했습니다. 준호야, 위험한 거 아니야? 괜찮아. 조심할게. 하지만 그날 이후로 준호 씨는 점점 바빠졌습니다. 만나는 시간이 줄어들었고 만나도 마음이 다른 곳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미선 씨는 외로웠습니다. 어느 날 밤 미선 씨는 하숙집 방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펼쳐진 책이 있었지만 한 줄도 읽히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로등 불빛만 쓸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미선 씨는 공중전화로 준호 씨에게 전화를 걸까 망설였습니다. 동전을 손에 쥐고 복도를 서성였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걸지 못했습니다. 혹시 준호 씨에게 부담이 될까봐, 혹시 귀찮은 사람이 될까봐. 미선 씨는 다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서랍에서 편지지를 꺼냈습니다. 준호야라고 쓰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너무 보고 싶어. 우리 언제 만날 수 있을까? 하지만 쓰다가 멈췄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 준호 씨가 힘들어할 것 같았습니다. 미선 씨는 편지를 찢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미선 씨는 도서관에 갔습니다. 준호 씨와 처음 만났던 그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책을 펼쳤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자꾸만 옆자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준호 씨는 이제 도서관에도 오지 않았습니다. 미선 씨는 책을 덮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10월이 되었습니다. 단풍이 곱게 물들었지만 미선 씨의 마음은 쓸쓸했습니다. 준호 씨와의 만남은 일주일에 한 번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두 사람은 학교 뒤편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미선 씨가 물었습니다. 준호야, 요즘 왜 이래? 우리 사이는? 준호 씨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미선아, 나 해야 할 일이 있어.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너무 안 좋잖아. 민주주의가 짓밟히고 있고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어. 나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미선 씨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준호 씨의 말을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무서웠습니다. 준호 씨가 멀어지는 게 준호 씨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봐. 나는 어떻게 돼? 우리가 했던 약속은 결혼하기로 했잖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준호 씨도 괴로워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그날 말없이 걸었습니다. 단풍잎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미선 씨는 준호 씨를 잃어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11월 어느 날 미선 씨는 친구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미선아, 큰일 났어. 준호 선배가 경찰에 잡혀갔대. 미선 씨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언제? 왜? 오늘 아침 시위에 참가했다가. 미선 씨는 곧장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면회는 할 수 없었습니다. 가족 아니면 안 됩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미선 씨는 그제야 하숙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방에 들어가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소식을 들었습니다. 준호 씨는 일주일 뒤 풀려났지만 학교에서 제적당했습니다. 그리고 징집 영장이 나왔습니다. 미선 씨는 준호 씨를 만나고 싶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준호 씨는 이미 하숙집을 떠난 뒤였습니다. 12월 어느 추운 날 미선 씨는 우편함에서 편지 한 통을 발견했습니다. 준호 씨의 글씨였습니다. 미선아, 미안해. 나 다음 주 월요일에 입대해. 논산 훈련소로 가. 일요일 오후 3시 우리 처음 갔던 다방에서 기다릴게. 꼭 와줘. 준호. 미선 씨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일요일이 되었습니다. 미선 씨는 가장 예쁜 옷을 입고 다방으로 갔습니다. 오후 3시 낭만 다방 문을 열었습니다.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라디오에서 이문세의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구석자리에 준호 씨가 앉아 있었습니다. 머리를 짧게 깎았습니다. 군대 가기 전에 미리 자른 것 같았습니다. 얼굴이 많이 여위었습니다. 준호 씨가 미선 씨를 보고 일어섰습니다. 미선아, 준호야. 두 사람은 마주보고 섰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물만 흘렀습니다. 두 사람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커피 2잔이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둘 다 마시지 않았습니다. 준호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미선아, 정말 미안해. 이렇게 됐어. 내가 잘못했어. 목소리가 쉬어 있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미선 씨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군대 다녀오면 다시 볼 수 있을까? 미선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준호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선아, 나 너를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 내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제적도 됐고 군대도 가야 하고 제대해도 학교에 돌아갈 수 없어. 취직도 어려울 거야. 감시 대상이 되었으니까. 미선 씨는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상관없어. 나 기다릴 수 있어. 기다릴게, 준호야. 몇 년이든 기다릴게. 하지만 준호 씨는 단호했습니다. 안 돼, 미선아. 너를 기다리게 할 수 없어. 너는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야 해. 선생님 되고 결혼하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야 돼. 싫어. 난 너만 있으면 돼. 미선 씨가 소리쳤습니다. 다방 안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준호 씨가 미선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선아, 제발. 내 말 들어줘. 이게 우리를 위한 거야. 너는 꼭 행복해야 돼. 그게 내 마지막 부탁이야. 준호 씨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나도 너를 정말 사랑해. 평생 사랑할 거야. 하지만 이게 맞는 것 같아. 미안해, 미선아. 정말 미안해. 미선 씨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눈물만 흘렸습니다. 사랑했어, 미선아. 평생 잊지 못할 거야. 너와 함께한 시간들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 준호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도 사랑해, 준호야. 정말 사랑해. 평생 사랑할 거야. 미선 씨도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다방 창밖으로 눈이 계속 내렸습니다. 하얗게 쌓여갔습니다. 준호 씨가 일어섰습니다. 나 이제 가봐야 해. 두 사람은 다방 밖으로 나왔습니다. 눈이 두 사람의 어깨에 내려앉았습니다. 준호 씨가 미선 씨를 안았습니다. 마지막 포옹이었습니다. 오랫동안 꼭 안고 있었습니다. 행복해, 미선아. 꼭 행복해야 돼. 너도 건강해, 준호야.
준호 씨가 걸어갔습니다. 눈 내리는 거리를 걸어갔습니다. 점점 멀어졌습니다. 미선 씨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준호 씨가 모퉁이를 돌아 사라졌습니다. 미선 씨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눈이 계속 내렸습니다. 온 세상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1983년 겨울 두 사람의 사랑은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다시 현재로 돌아왔습니다. 미선 씨는 학생증을 내려놓았습니다. 40년이 넘은 세월이 흘렀지만 그 아픔은 여전했습니다. 그 후로 미선 씨는 준호 씨를 다시 만나지 못했습니다. 편지도 오지 않았습니다. 미선 씨는 2년 뒤 다른 남자를 만나 결혼했습니다. 부모님의 소개로 만난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선생님이 되었고 두 아이를 낳아 키웠습니다. 평범하지만 행복한 삶이었습니다. 남편은 미선 씨를 사랑했고 미선 씨도 남편을 사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7년 전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가끔, 정말 가끔 준호 씨 생각이 났습니다. 도서관에서 처음 만났던 그 봄날이, 명동 거리를 손잡고 걸었던 그 여름날이, 남산에서 야경을 보며 사랑을 속삭였던 그날이, 그리고 눈 내리는 날 마지막으로 헤어졌던 그 겨울날이, 혹시 지금도 준호 씨가 살아있을까? 어디선가 건강하게 잘 살고 있을까? 미선 씨는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찾아보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게 더 나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기억 속의 준호 씨는 영원히 25살이었습니다. 짧게 자른 머리에 검은 태안경을 낀 모습, 도서관 창가 자리에서 수줍게 웃던 그 모습, 손녀가 물었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할머니, 대학 생활 어땠어요? 미선 씨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았단다. 정말 좋았어. 진심이었습니다. 준호 씨와 함께한 그 시간들은 미선 씨의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간들이었습니다. 비록 헤어졌지만 후회는 하지 않았습니다. 첫사랑은 평생 간다고 하잖아요.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한 번도 원망한 적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준호 씨 덕분에 미선 씨는 사랑이 뭔지 알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미선 씨는 학생증을 다시 상자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어디선가 준호 씨도 같은 하늘을 보고 있을까? 미선 씨는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준호 씨가 행복하기를, 건강하기를, 그리고 가끔 자신을 생각해 주기를. 지금도 가슴 한켠에 준호 씨가 살고 있습니다. 1983년 봄, 도서관 창가 자리에서 수줍게 웃던 그 모습 그대로. 여기까지가 오늘의 첫사랑 이야기였습니다. 1983년 시대의 아픔 속에서 헤어져야 했던 두 사람. 하지만 그 사랑은 지금도 미선 씨의 가슴 속에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죠? 그때 그 사람, 지금도 가끔 생각나시나요? 여러분의 첫사랑 이야기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댓글이나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